네, 안녕하세요. 세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남자가 호감 있는 여성에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호감은 있으나 여러분들이 호감이 없는 그런 남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여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호감이 있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여성분들은 나에게 좋아하는 것을 표현하거나 또는 자꾸 무언가 헌신적인 모드로 나오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거나 적극적으로 자기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해주는 남성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그런 남성들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끊임없이 확인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내가 관심은 있지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혹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사실 표현하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 남자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좋아할 때 하는 행동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뇌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사노바라든가 굉장히 여성에 대한 경험이 많고 굉장히 친숙하게 여성들을 이제 경험이 많은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을 때 자연스럽고 전혀 떨지 않고 뚝딱거림 없이 우리가 그 여성에게 대시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도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나타나거나 정말 좋아할 때는 뚝딱거림은 어쩔 수 없는 첫 번째 호감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남성들은 보통 좋아하는 여성을 딱 발견했을 때 그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해요. 눈을 마주쳤을 때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주의력이 상실되고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눈을 피하고 다시 그 눈을 따라서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트 시그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나는 솔로라든가 연애 프로그램에서 남성들이 이렇게 쳐다보다가 눈을 피했다가 다시 바라보는 이런 남성들을 많이 봤을 텐데 그거는 아주 절대적인 호감 신호입니다. 유전학적이나 우리가 예전에 원시 시대 때도 남성들이 좋아하는 여성을 봤는데 그 여성이 귀족의 와이프거나 우두머리의 와이프일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숨기지 않았을 때 또는 그것을 그대로 표현했을 때 죽임을 당할 가능성이 크죠. 처참하게.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또 생리학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이 있을 때 뚝딱거리거나 긴장하거나 굉장히 심장이 빨리 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물론 그게 좋아하기 때문에 뚝딱거리는 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좋아하는 여성에게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성이 당신에게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호감을 표현하지 않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런 당신을 좋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의 행동을 잘 살펴보시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행동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사람이 좋아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남자들이 좋아할 때는 눈이 먼저 그 여성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남자는 시각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여성을 딱 첫눈에 바라봤을 때 뇌절 현상이 아니더라도 좋아하게 됐을 경우에는 자꾸 쳐다보는 눈 맞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뇌절 현상을 딱 태어나서 3번 느껴봤는데요.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때는 아니었고 20살 때 학원을 다닐 때였는데 그때 어떤 여성이 첫날이었어요. 학원 간 첫날이었는데 문 맨 앞에서 이렇게 어떤 여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모든 어떤 뇌신경이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위 관찰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때 누가 아마 나 때렸으면 아무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바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 그 여성만 보이고 그 여성이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집중력이 확 올라가면서 슬로우 비디오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저는 그때 어릴 때지만 그 여성에게 그날 끝나고 가서
내 이름은 누구고 너의 이름은 뭐냐, 앞으로 오늘 첫날인데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집으로 뿌듯하게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그런 어떤 우리 남성이 어떤 좋아하는 대상이나 또는 꼭 좋아하는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비율이 아주 정확한 것을 보게 됐을 때도 동공이 되게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도파민이라든가 노르에프네프린이 나와서 굉장히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저도 이제 아르바이트로 엑스트라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대학생 때. 엑스트라를 할 때는 그 촬영장에 어떤 사람이 나오고 어떤 배우가 나오고 어떤 작품인지 엑스트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당시 때는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막 출항을 하는 씬을 찍고 있었는데 어떤 방에 불빛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창문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진짜 그 순간도 우와, 입이 떡 벌어지면서 내 눈이 동공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배우는 정우성이었어요. 저는 남자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아우라가 나는 배우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거든요. 제가 정우성도 보고 그 당시 때 탑3라고 하는 배용준이나 장동건이나 다른 남자 배우나 여자 배우들도 많이 봤었는데 유일하게 순간 넋을 잃고 바라봤던 배우는 정우성이었죠.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것이나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보게 되었을 때 동공이 커지고 또 주의 집중력이 이제 그 사람에게 가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인지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뇌절 현상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바라본 남성이 눈길을 마주쳤는데 피하거나 그리고 다시 눈길이 따라온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신다면 그 남성은 여지없이 당신을 좋아하고 있어요. 다만 그 남성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귀를 터주신다면 그 남성이 충분히 당신이 좋아하는 그 남성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뇌절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자주 그 빈도를 높여주거든요. 주의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그 두 번째 남성이 좋아할 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남성들은 첫눈에 반하기도 하지만 좋아할 경우에 계속 쳐다봐요. 그건 여성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쳐다보게 되고 눈맞춤이 있게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호감 신호고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주의 깊게 청취를 하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남성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성이 뚝딱거리고 말도 잘 어버버 하는데 자기가 한 얘기를 잘 기억한다. 만약에 나 이번 여기 요새 좀 너무 아프다. 이번 주에 내가 좀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라는 얘기를 흘리듯이 했는데 이 남자가 목에 목캔디를 사다 준다든가 아니면 약을 사다 준다든가 이런 호의를 베풀었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듣고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 향상되죠. 네. 다른 것에 대한 주의력과 어떤 인지 능력은 떨어지는데 당신이 하는 이야기나 당신의 행동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집중력이 현저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당신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듣는다면 굉장히 큰 호감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도 연애를 할 때 지나가다가 어떤 화장품 그 당시 때 시무나였어요. 네, 제 나이가 보이는데 시무나 씨가 모델로 나온 화장품을 보고 그 당시 제 연인이 이제 정말 그거 갖고 싶다고 지나가시듯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거기 택배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남성이 자기를 좋아하는지를 시험하고 싶다면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어떤 이 남자에게 당신을 좋아한다는 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시그널을 줘야 돼요. 이번 주말에 나는 등산에 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영화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다라든가 고전적이죠. 클래시컬하긴 한데 친구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됐다라든가 이런 너무 뻔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만의 어떤 시그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치볼 스토리도 있지만, 어떤 여성이 캐치볼을 하고 싶었는데 캐치볼을 그 당시 때 살 돈이 없어서 못 가져왔다, 그런 얘기를 지나가듯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떤 남성이 캐치볼 세트를 매주 가지고 다니니, 왜 가지고 다니니 해도 캐치볼 하려고 가지고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성과 캐치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자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아하는 대상이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낚시하듯이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셔야 됩니다. 미끼를 던지는 방법들은 제가 세부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남성이 여러분들을 좋아할 때 하는 행동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세 번째 남성의 행동은 바로 헌신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남자가 당신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막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어떤 마음을 표현한다고 보셔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익이나 어떤 서비스를 베풀었을 때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혜택을 줄 거라는 사회적 합의가 호혜성인데, 우리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보상에 대한 대가 없이 막 베푸는 거죠. 선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에포트를 써야 되는데 막 도와주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말없이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당신이 어떤 프로젝트나 무언가 대신 당신의 일을 대신해 준다, 또는 당신이 만약에 집에 뭔가 고장 났는데 그거를 얘기했더니 듣고 있다가 나 그거 잘 고치는데 하고 가서 시간과 비용을 써서 고쳐주고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그죠? 빵 셔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 남성들을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자기가 헌신하고자 하는 남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남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부려먹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당신에게 헌신적인 모드를 보인다고 해서 사랑에 빠진, 그런 아낌없이 주는 거죠. 누군가 당신의 어떤 아름다움을 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어떤 육체를 갖기 위해서 막 접근하는 그런 남성들, 무언가를 원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어떤 뇌절이 될 정도로 흥분하고 사실 머리가 띵해질 정도로 순수해지는 끄떡거림이 있는 남자들은 당신의 그 미소와 당신의 그 눈맞춤만으로도 굉장히 큰 행복과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당신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런 남성들에게 2배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 모드를 얘기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귈 때, 대학교 1, 2학년 때죠. 물론 그때는 놀 때지만 제가 저희 학교 수업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녀의 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대신 출석을 불러주고, 이름이 남자 같아서 제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교수님이 그 당시 때는 누군지도 모르고 당연히 출석한 거로 생각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봐주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레포트도 다 대신 써주고 그녀의 학점을 높여주고 제 학점은 그 당시 때 처참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3, 4학년 때는 열심히 해서 굉장히 올려놨긴 했지만 1, 2학년 때는 저는 굉장히 헌신 모드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녀를 위해서 투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헌신 모드와 함께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 하는 행동은 그 보호를 하려고 해요. 남성의 그 보호 본능은 아무 때나 나타나진 않아요. 물론 우리가 매너가 생활화돼서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켜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만,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활활 불타오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좋아하는 여성은 어떤 다른 남성이 접근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보호를 하고 싶고, 당연히 길가를 지나갈 때 이거는 일반적인 매너기도 하지만 차량 쪽이 아닌 인도 쪽으로 그녀를 보호를 한다든가, 뭔가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 자기가 그것을 막아주고 또 보호해 주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 일어나니까, 이 남성분이 원래 그런 분인 매너가 생활화되신 분들도 있지만 특히나
자신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성향이 보인다고 하면 그러면 당신에게 충분히 호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디랭귀지입니다. 남성이 당연히 우리가 어떤 몸의 제스처에 따라서 그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당신과 이야기를 할 때 몸이 저쪽 방향을 향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몸이 향한 방향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눈이 향했는데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상하겠죠. 당연히 눈이 향하고 몸이 그 당신을 향해서 그 여성을 향해서 몸이 향하고 몸이 또 열린 제스처로 이렇게 닿거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다가서려고 하는 제스처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 어떤 바디랭귀지 자체가 당신을 되게 관심이 있다는 제스처고, 물론 남성분들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여성에게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킨십을 당연히 하지도 않겠지만 어떤 잠깐 스친다고 해서 그것이 호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남성이 좋아하는 여성에게는 어떻게든 더 가까이 바디존을 깨기 위해서 스킨십을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살짝 의도적으로 만약에 스친다면 손가락이 닿든 발가락이 닿든 아니면 팔꿈치가 닿든 여러분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아주 천천히 스킨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작은 그 남성의 몸짓,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바디랭귀지로 다가가려고 하는 몸짓을 잘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남자의 호감 표시 네 번째는 장난스러운 놀림 또는 남자의 호감 신호 네 번째. 남자가 좋아할 때는 어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놀림이나 장난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농담도 하고, 농담을 준비해서 가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여성에게 어떤 작은 놀림이나 재밌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더 친밀한 라프라고 하죠. 친밀감과 관계 형성을 하기 위해서 시도할 겁니다. 더 많이 여러분들과 접촉하고 더 많이 당신과 같이 있을 만한 어떤 유사성을 찾기 시작하죠. 장난을 통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를 잘 살펴가지고 또 그 나하고 닮은 것이나 또는 그녀가 원하는,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나만의 어떤 능력, 어떤 철저하게 계획적인 사람이 그녀의 여유로움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든가, 또 어떤 여성은 굉장히 무계획인데 이 남자가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남성을 보고 존경심이 일어서 좋아하게 되는, 또 상호 보완성이라든가 이런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은 크게 유사성과 보완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남성이 여러분들에게 막 장난치고 재밌게 해주고 놀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남성들이 일단 스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들끼리는 굉장히 편하게 심하게 장난들을 치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탁재훈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굉장히 농담을 하는데 원래 농담의 심벌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런 어떤 스킬을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장난이, 여러분들에게 친 장난이 저딴 장난을 치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남성들의 어떤 호감 신호일 수 있어요. 이번에 나는 솔로 22기 돌싱 특집에서 관심 있는 여성에게 굉장히 심한 말을 하는 남성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서툴러서 그런 건데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 나한테 장난을 칠 때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잘 생각하고 잘 가르쳐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다면, 관심 없는 분이라면 아도브 안중이겠지만 관심 있는 분이라면 잘 가르쳐가지고 그 남성이 자기에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오픈마인드로 다가올 수 있도록 더 친절하게 더 많이 웃어주고, 이번에 그 영숙씨인가 정숙씨인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 스킬과 남성을 다루는 스킬이 높은 분이 나오셨어요. 나는 솔로에서. 그분은 굉장히 어떤 리액션이 좋고 잘 웃어줌으로써 남성이 더 쉽게 그 여성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요.
거기 보면 옥순이라는 분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한 분 있는 뭐라고 하죠? 미혼모 같은 분인데 결혼식도 뭐 안 올리신 분이라고 하던데, 그분은 굉장히 남자가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옥순 분이 뭐 성격이 이상해서라기보다 여성분들은 또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나 뭐 선물을 갖다 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고 뭐 시간을 내서 그녀의 일을 대신해줘도 그 사람이 나 진짜 좋아하나? 라고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본능이고 그녀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옥순이라는 분도 그렇고 여성분들은 자기 확신이 없을 때 어떤 그 남성분에게 헌신 모드로 들어가게 되거나 그 남성분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10개월 동안 자기가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굉장히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상황에 빠진 분이시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남성이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확신을 줄 수 있는 남성을 찾는 것은 아주 당연하고 지극히 위로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쨌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는데, 남성들이 여성을 좋아하게 됐을 때는 여성에게 장난스러운 어떤 행동과 또 놀림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남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왜 저러지? 이러지 마시고 그 남자의 마음을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남자의 호감 표시 다섯 번째는 이 남성은 좋아하는 여성에게, 남성이 여성을 좋아하게 됐을 때는 모든 스케줄이나 모든 일들을 그 여성의 페이스에 맞추게 돼요. 남자들이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자주 연락을 하고 자주 카톡도 하고 그 여성의 스케줄을 궁금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성과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좋게 마주치거나, 그 여성이 하고 있는 취미를 아까 말씀드렸던 유사성처럼 그 여성이 만약에 꽃꽂이를 하고 있어요. 꽃꽂이 매니아예요. 24시간 중에 쉬는 시간은 꽃꽂이만. 그러면 이 남성이 그 여성과 더 만나는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꽃꽂이를 끊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뭐 아니면은 독서동을, 생전 1년에 한 번도 책을 읽지 않던 분인데 여러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 독서동호회에 들어와서 책을 읽는다든가, 그리고 또 토론을 한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이거는 어떤 당신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서 당신에게 연락하는 빈도가 현저하게 높아지는 거예요. 당신의 스케줄을 일일이 깨고 있고 당신이 원하는 어떤 시간대에 그 약속에 맞춰서 그 남자의 스케줄을 변동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얘기할 거예요. 베타남이다, 알파남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남성이 좋아하고 우리가 더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지는 거라고 져줄 수 있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남자를 만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어쨌든 당신과의 어떤 관계를 쌓기 위한 여러 가지 당신의 페이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과 유사한 것, 당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청취를 통해서 또는 자주 연락해서 물어봄을 통해서 당신과의 어떤 만남을 또는 만나는 시간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 여기서 당신에게 또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우리가 일전에 나는 솔로의 광수분인가? 과학고 나오신 분이 좋아하는 여성분이 만약에 핸드폰을 2개 있는데 일할 때 전혀 안 받는다고 했는데 받겠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받겠다고 자기의 소신을 깨고 그녀의 페이스에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가 사람은 안 변해요. 제가 보니까 적지 않은 한평생을 살아보니 저도 그렇고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변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오로지 믿는 건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건 하나님, 어떤 초월적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녹였을 때 우리의 어떤 인성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찐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죠. 그런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제가 6가지 말씀드린 것 같은데 5가지라고 얘기한 것 같거든요. 정신이 뇌절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사랑 모드에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정신이 없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자, 1번 노르에피네프린을 통해서 당신과의 눈맞춤을 통해서 뇌절 현상이 일어나는 뚝딱거림, 당신을 보고 눈을 맞추지 못한다든가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서 평상시에 말도 잘하고 굉장히 유연하고 여유로운 사람인데 당신 앞에서만 두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눈을 맞추지 못하고 눈은 어디다 둘지 모르고 말도 더듬거리는 어떤 긴장 상태다. 그러면 되려 당신을 좋아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고, 그 1번의 뇌절 현상과 같이 눈맞춤이 자주 일어나고 그 눈맞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자꾸 교차된다든가 그 남자의 시선이 느껴진다든가 그럴 때, 또 그 남자가 당신의 이야기를 얼핏 흘린 이야기들, 당신이 미끼를 던진 걸 독성 보는 그런 남자, 당신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길어서 청취하고 또 그 이야기를 대신해 주려고 헌신하는 남자. 그쵸? 뇌절, 눈맞춤, 그리고 청취.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남성이 좋아하게 되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헌신적 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뭐 밥을 사주는 건 당연하고, 한 달에 대학생인데 한 달에 30번을 밥을 사준다. 그러길 원한다. 또는 당신에게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학생인데 원하는 액세서리를 사준다든가 아니면 좋은 가방을 직장인인데 사준다든가, 여러분들에게 헌신적인 모드를 가지고 가는 그런 남성들은 당연히 당신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헌신 모드를 하겠죠. 세 번째, 당신에게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놀리거나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남성의 호감 신호입니다. 자, 순서가 뒤죽박죽인데요. 바디랭귀지. 여러분들을 향해 몸을 향하고 여러분들에게 스킨십을, 작은 스킨십을 시도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남성의 호감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랑은 그 남성의 어떤 인성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 사람의 모든 스케줄을 조절할 줄 알게 되겠죠.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빼먹은 건 없겠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